방방곡곡 동네 뉴스를 시작합니다. 삼리의 역사 문화를 찾아 떠나는 시간, 오늘 또 삼리 사람들 손한나 기자와 함께 삼리의 역사를 돌아보려 합니다. 삼리의 독립운동가로 알려진 이우성 선생을 비춰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기록들과 흔적이 남아있을까요? 손한나 기자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삼리 사람들 손안나 기자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구아리에 나와 있는데요. 이 구아리에는 뒤에 보시는 이런 정자와 그다음에 이우성 선생님, 이종갑 선생님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정자는 괴정이라는 정자인데요. 괴자가 느티나무 괴자예요. 그래서 느티나무 아래에 있는 정자라는 뜻이고요. 이 괴정을 만든 이유는 괴정 이창신 선생님께서 이곳에서 집안의 아이들과 동네 아이들을 교육했던 서당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이창신 선생님이 쓰신 상냥문이 나와 있는데요. 이 상냥문에 의하면 이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정자를 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구아리에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구아리에서 일제강점기 때 소작쟁이가 있었어요. 이 소작쟁이는 말 그대로 소작인들이 지주를 상대로 해서 노동운동을 했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제 일제강점기가 되면 일본 사람들이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들을 많이 자기들 이름으로 이렇게 돌려갖게 되고 이제 특히나 삼리 같은 지역은 워낙 넓은 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을 비롯해서 한국 사람들도 대지주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이 농사를 못 지으니까 그 농사 지을 땅을 소작인들한테 세를 줘요. 세를 주면 소작인들이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그 농사를 지어서 먹을 양식은 남겨놓고 소작료로 받아가야 되는데 기록에 보면 최고로는 소작료를 70%까지도 소작료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농사를 지어서 70% 세금을 내고 나면 가족들이 먹을 쌀이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작인들이 지주들을 대상으로 소작료를 낮춰달라라고 투쟁을 하게 된 거죠. 그 투쟁을 할 때 앞장섰던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이종갑 선생님하고 이우성 선생님이세요. 이 두 분은 형제분이신데 괴정에서 괴정 이창신 선생님께 같이 공부를 배웠고요. 이 두 분과 다른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여러 분들과 함께 이제 이 구아리에서의 소작쟁이를 주도를 하게 되십니다. 삼리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교육대학인 전주에 있는 교육대학으로 이제 대학을 가세요. 그리고 졸업을 하시고 옥구에서 교편 생활을 하시는데 옥구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옥구 소작쟁이라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소작쟁이가 있었던 곳이 바로 옥구예요. 근데 그 옥구 소작쟁이가 있을 때 이우성 선생님이 그곳에서 교편 생활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학교를 그만두시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고향에서 농민운동에 전적으로 헌신을 하세요. 그 결과 이제 일어났던 일이 구아리 소작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인정이 돼서 지금 이우성 선생님은 독립유공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구아리에서 괴정과 이우성 선생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삼리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렇게 마을 구석구석마다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잘 정리되어서 좀 많은 분들에게 알리는 그런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삼례 사람들 손한나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시 송천동의 여러 동네 현안 중 교통 문제 빼놓을 수 없죠. 방방곡곡 동네 뉴스에서도 송천동 교통 문제를 여러 차례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또 송천동의 한 도로가 교통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여 조재익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저는 지금 송천동 먹자골목 인근 골목길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송천동의 여러 교통 문제들을 직접 문제점들을 취재를 해서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이곳 또한 저녁 시간대에 이제 차량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교통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어떤 상황인지 확인하러 나와 봤습니다. 네, 저랑 같이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 송천동 먹자골목 사거리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보시면 낮과 밤의 상황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낮에는 아침이나 낮에는 이렇게 한적한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 있지만 이제 밤만 되면은 이제 차량들이 네 방향에서 한꺼번에 몰리면서 교통난을 유발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곳 사거리는 신호등도 없기 때문에 차량들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조심조심해서 지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화면으로 이곳의 교통 상황을 보셨을 텐데요. 네, 그렇다면은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대안은 없는지 어떤 좋은 해결 사례는 없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위에 보시면 불법 주정차 단속 중이라고 안내문이 이렇게 쭉 나오는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카메라가 없는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런 거리의 모습과는 다르게 이쪽 거리는 들어오는 입구임을 감안해도 굉장히 양쪽에 주차된 차량이 없이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면 이렇게 차단봉을 설치를 해서 역시 주정차를 막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방 통행으로 이 도로를 일방 통행으로 검토를 해서 바꿔서 차량들이 한쪽으로만 지나다닐 수 있게 하면은 교통 체증을 좀 더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이곳 송천동 먹자골목의 교통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같이 보셨을 텐데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 나름대로 제안을 한번 쭉 해봤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에 있는 주민들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전주시에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건의를 해야 문제를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송천동 마을신문 기자 조재익이었습니다. 소리 없이 아파하는 지구를 대신하여 목소리를 내는 완주의 한 가족이 있다고 합니다. 가족이 함께 기후위기 심각성을 알리고 지구환경 보존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하는데 완주 완두콩에도 소개된 이분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완두콩 사실 이 지역에서 나름 유명한 신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저희들 얘기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에 이제 다양한 얘기들 많이 실어주시는데 기후위기 쪽 관련해서도 연락이 왔어요. 글을 한번 실차고 그래서 이제 그 마을의 시민 기자분께서 그분이랑 이제 제가 인터뷰를 해가지고 기후위기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고 그 안에서 이제 뭐 탈성장이나 탈자본주의에 대한 얘기도 이제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희가 사실 가족이 같이 피켓팅을 한 건 좀 됐어요. 됐는데 여러 곳에서 했었거든요. 전주에서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도, 고산에서도 했는데, 그때는 왜 완주군청 앞에서 했냐면, 이 기후변화, 기후위기의 문제는 사실 개인의 선에서 해결하기엔 너무 한계가 많아요. 지 자체가 움직여야 되고, 기업이 움직여야 되고, 정부가 다 같이 움직여야 되는 문제거든요. 군에서 움직이셔야 되고, 이제 군이 또 이 지자체 안에 있는 기업에게 또 어떤 영향력을 펼쳐서 그들을 또 움직이게 하셔야 합니다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완주군청 앞에서도 한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어디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코끼리가 있는데 그 코끼리의 살을 빼려고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이제 그냥 달팽이로 전환해야 한다고 하시거든요. 이제 더 느리게 사는 삶, 혹은 이제는 공동체가 존중받는 삶, 그냥 지역이 살아남을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자꾸 대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하는 거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서는 사람은 원래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저같이 평범한 사람도 지금은 나서야 하고 목소리를 내야 하는 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도 그렇지만 다행히 저희 이제 배우자도 그렇고 아이들도 다 같이 잘 따라줘가지고 저희가 이제 기후위기 전북 비상행동이라는 단체에서도 같이 활동할 수 있었고, 큰 캠페인을 해야 할 때도 같이 뭐 기획해야 할 때도 회의도 참석하고 같이 이제 캠페인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생태적인 가치로 전환을 해야 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생각을 할 때 뭔가 사고를 하든 소비를 하든 모든 것에 있어 이제는 생태적으로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며 또 내가 하는 소비가 저 멀리 있는 아이들이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소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가급적이면 제일 좋은 건 소비 줄이는 거. 기후변화 같은 경우도 재생에너지로만 전환이 아니라 그 너머에 사람들이나 혹은 뭐 동식물들이 어떠한 삶을 앞으로 추구해야 되는지 조금 더 깊이 있게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마을 곳곳에 크고 작은 축제들이 열리고 있는데요. 주민과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상생 한마당이 지난 12월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현장 만나볼까요?
수 이 몸이 전혀라고 이 몸이 전혀라고 남자일을 못 알아요 감사합니다. 아, 수고의 박수 보내주세요. 네. 옛 돌담길을 최근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삼례의 한 마을에서 세월 켜켜이 쌓인 돌담길이 눈길을 끌고 있어 삼례 사람들 강변구 편집장이 소개합니다. 마을 골목에는 지나온 역사와 문화가 스며 있다. 그래서 골목을 돌아보면 그 마을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삼내읍 구아리 유리마을에 가면 독특한 골목 풍경을 볼 수 있다. 둥글둥글한 강 자갈로 쌓아 올린 돌담이 시선을 압도한다.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이 한창일 때 마을 어른들이 손수레로 마을 앞 만경강에서 강돌을 실어와 손수담을 만들었다. 옛날에는 집으로 엮어가지고 울타리 했어요. 그전 나 어렸을 때는 집으로. 박정희 대통령 할 때. 이제 뭐 네. 방해강 거기서 차가 출발하는데 다 싼 거요. 18 먹어서 경기를 싣고 왔던 게 한 55년이나 탔거네. 마을이 현대화되면서 많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제 역할을 감당하는 돌담이 남아있다는 것이 유리마을의 큰 자랑거리이다. 다른 마을의 경우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시멘트 블록 담으로 바꾼 경우가 많은데 유리마을은 특이하게 그 시기에 돌담을 쌓았다.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많은 농촌 문화가 사라졌지만 유리마을에서는 새로운 문화유산 하나를 남겼다. 돌담이 만들어지고 5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잘 지켜온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바로 지금이다. 노후된 돌담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 이대로 둔다면 몇 년이 지나면 아름다운 돌담을 더 이상 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더 사라지기 전에 행정에서 지원해서라도 보호 조치를 해야겠다. 유리마을의 돌담을 잘 지켜서 명품 골목길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담을 보기 위해 일부러 유리마을을 찾도록 해야겠다. 돌담이 아름다운 유리마을로 오랫동안 기억되길 기대한다. 이번에는 방방곡곡 동네 뉴스 단신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송천일동 주민센터 주차장이 새롭게 지어졌다는 소식입니다. 송천일동 인구가 2021년 11월 기준 인구 6만을 넘으면서 주민센터 주차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주민들 민원이 많았는데요.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넓은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으니 주민들의 주차장 문제 많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송천동 솔레문화복지관 앞 가로등을 교체해달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아하니 한 가로등이 불이 꺼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그때 불이 다시 들어오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제대로 작동하는 것일까요?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꺼지는 모습을 볼 수 있네요. 이렇게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다 보니 주민들 불편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보시고 우리 동네의 가로등을 얼른 살펴봐 주세요. 지금까지 방방곡곡 동네 뉴스 단신 소식이었습니다. 방방곡곡 동네 뉴스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송은 SK 브로드밴드 전주방송 채널 1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노윤미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